하마터면 놓칠 뻔한 지구촌의 다양한 소식 총정리해드립니다. 월드리포트 장원석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원석입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 어떤 소식으로 월드리포트 시작을 해볼까요? 네, 코로나19가 바꾼 일상 속 모습 중에 재택근무를 꼽을 수가 있죠. 네. 집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군들은 집에서 업무를 보고 수시로 회사에 보고를 합니다. 사실 수십 년 동안 동서양 가리지 않고 일정 시간에 회사 출근해서 퇴근하는 것 당연하게 여겼지만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을 맞아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회사에 나가지 않아도, 그러니까 출근해서 내 자리에 앉지 않아도 집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구나라는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이 아마 꽤 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보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20세기도 아니고 지금은 화상회의도 쉽게 할 수 있고요. 네. 서류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물리적으로 몸이 떨어져 있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에 대표적인 IT 업체인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트위터 같은 회사에서도 자택근무를 했는데 이 회사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아예 재택근무를 늘릴지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트위터는 무기한 재택근무를 선언했고요. 페이스북은 10년 내에 직원 절반을 사무실로 출근시키지 않고 재택근무를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네. 능률도 더 오르고 굳이 건물에 나와서 고생하는 수고도 덜 수 있고요. 그만큼 회사에서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뭐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출근을 하면 건물을 유지하는 비용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뭐 직원 수대로 사무기기나 이런 것들도 써야 되니까 자택근무가 활성화돼서 사무실로 출근하는 인력 자체가 줄어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돈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의외의 상황에서 직원들이 겪는 고충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 소식을 준비하면서 코로나19가 첫 유행할 즈음에 제가 퇴근하면서 저희 건물 1층에서 다른 회사 직원들이 하는 얘기를 우연히 엿들었어요.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상암동에 있는 YTN 뉴스케어에 저희 YTN 방송국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그렇죠.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 회사 직원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사원증이 다른 거였어요. 네. 그때 여성분 4명이 있었는데 네. 너 내일부터 재택근무지 좋겠다. 나는 지난주에 복귀했는데 그러니까 과장님 근데 회사에서 재택근무하라면서 하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뭐 보고도 엄청 많고 내일 서류도 많고 더 피곤해요. 이러니까 그건 그래. 내라는 거 너무 많아. 이러는 거예요. 네. 저희는 방송 일을 하다 보니까 재택근무가 없잖아요. 네, 못하죠. 예, 그 얘기 들으면서 공감이 잘 안 됐는데 일본에서 재택근무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기사를 보니까 그때 그분들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네. 제 주변에서도 재택근무하는 뭐 친구들이나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차라리 출근하는 게 낫지. 맞아요. 집에서 일하는 게 오히려 더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네네.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일본에서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유행하니까 이른바 온라인 갑질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회사 상사가 온라인으로 부하 직원들에게 너무 사적인 참견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단순히 뭐 메신저라든지 전화를 넘어서 화상통화를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굳이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화상통화를 걸어서 쓸데없는 농담도 하고요. 뭐 집 구조가 어떻다. 뭐 오늘 화장을 어땠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불편하겠죠. 네. 아니 뭐 이거는 화상 전화로 일을 핑계로 뭔가 사생활을 감시하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상상하는 재택근무하면 뭐 편한 잠옷바람에 뭐 여성분들은 머리도 대충 붓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옷도 갖춰 입어야 하고 화장까지 해야 하는 재택근무라면 좀 피곤하겠죠.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화상회의를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을 밖에 데리고 나가지 못하고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문을 닫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시끄럽다고 좀 조용히 시켜라 뭐 지적도 하고 아내나 남편은 어디서 뭐 하고 있길래 애를 조용히 못 시키냐 이렇게 뭐라고 한다 그래요. 스트레스 받겠죠. 재택근무도 업무의 연장선이니까 아이를 제대로 못 보는 게 당연한 건데 이렇게 잔소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사례만 언급을 해주셨는데도 진짜 이러면 차라리 그냥 회사에 출근하고 말지 이런 맞아요. 생각이 너무도 당연하게 들겠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심지어 일본의 한 보험 회사에서는 재택근무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비하는 보험 상품까지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괴롭힘을 당한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법적인 대응을 할 때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손해배상에 들어가는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참 코로나19가 여러 가지로 처음 보는 장면들을 참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재택근무로 이런 문제까지 생겼네요. 네, 우리나라 직장 상사들도 이 소식 듣고 뜨끔하셨다면은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 외 참견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퇴근 뒤에 연락하지 않기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남의 나라 얘기만 아닐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은요. 네, 우리나라 국민들은 마스크 쓰는 게 자연스럽죠. 어렸을 때 감기 걸리면 마스크 쓰고요. 어른들도 겨울에 추우면 마스크 착용합니다. 연예인들 공항 패션에도 마스크가 자주 등장할 정도로 자연스러운데요. 여기까지는 면 마스크였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미세먼지로 인해서 KF 마스크 등 숨쉬기가 좀 답답한 마스크도 처음엔 불편했지만 지금은 익숙해졌죠. 그러니까요. 뭐 워낙 이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뭐 일상생활화 하다 보니까 네. 이제는 뭐 그냥 생활 필수품? 네, 이렇게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 같아서 딱히 거부감은 없는데 네. 뭐 마스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 주시려는 건가요?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하니까 우리나라 방역당국 제일 먼저 지금까지도 강조하는 게 거리 두기, 개인 위생, 마스크 착용이었죠. 네. 그리고 마스크를 원활하게 수급하기 위해서 요일제까지 마련했습니다. 그 정도로 마스크의 중요성을 일찍이 알고 꾸준하게 시장에 공급하고 홍보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상생활에서는 마스크 필수품이 됐고요.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서양 국가에서는 코로나19 초기에 마스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상당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나라가 마스크 착용을 권하고 있죠. 하지만 평소에 마스크 쓸 일이 없었던 서양권 사람들은 여전히 마스크 쓰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뭐 미국을 포함해서 다른 서양권 나라들 요즘 뭐 뉴스에 보도되는 사진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는 한데 마스크 쓴 모습을 많이는 못 보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 착용이 평소에 익숙하지 않았던 측면도 있겠지만 문화적인 부분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분석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본 아사히 신문이 도쿄여대 다나카 아키히로 현대교양학부 교수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불 가리기에 대한 문화적 차이가 마스크 착용 인식을 다르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말하면 상대의 감정을 읽어낼 때 동양 문화권에서는 눈을 보고요. 서양 문화권에서는 입을 중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나카 교수는 입에서 감정이 가장 잘 표현되지만 눈과 눈 주변은 감정을 속이기가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거 진짜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동서양에 따라서 감정을 읽는 신체 부위가 다르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롭네요. 이와 유사한 실험과 논문 적지 않습니다. 영국의 글래스고대 레이철 잭 교수 등은 동서양인이 상대의 어디를 보고 감정을 파악하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네. 서양 사람들은 입과 전체 표정을 보는 반면에 동양 사람들은 눈에 집중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은요. 서양 사람들과 동양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이모티콘에서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네. 감정 표현할 때 요즘은 워낙 화려하게 움직이는 이모티콘들이 많아서 뭐 만화 같은 애니메이션 같은 이모티콘이 많아서 잘 쓰진 않지만 예전에 문자 메시지 보낼 때 웃는 표시, 우는 표시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죠? 그럼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이모티콘이 그런 거 처음에 없을 때는 네네. 그런 걸로 많이 쓰기도 했고 지금도 뭐 가끔 쓰긴 맞아요. 해요. 네. 그 웃음 표시, 컴퓨터 키보드를 기준으로 숫자 6자리에 있는 웃는 눈 표시잖아요. 네. 위쪽으로 세모 이렇게 시온 모양 같이 생긴 거. 위쪽을 향한 꺽쇠, 뭐 영어로는 서큘플렉스라고도 하는데 아마 웃음 표시라고 하면 다들 아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 그 문자 메시지 쓸 때 보통 네. 이렇게 웃는 표시나 네네. 기분 좋은 느낌 나타낼 때, 네, 그걸 보통 많이 이모티콘으로 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는 모양, 모음 유 혹은 우 두 개 붙이면 유유 우우 이렇게 우는 모습이 되잖아요. 네. 트와이스 노래로도 있었던 알파벳 대문자 T를 두 개 붙이면 TT 우는 눈 모양이 되고요. 네. 이게 우리한테는 익숙한데 서양 사람들이 주로 쓰는 이모티콘을 보면 살짝 다릅니다. 고개를 이렇게 왼쪽으로 돌려서 봐야 해요. 쌍점, 그러니까 점이 두 개 위아래로 있는 콜론에다가 네. 오른쪽 괄호를 합친 걸 웃는 표시로 많이 씁니다.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네, 한번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네. 그려보시면 파악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기가 지금 좀 어려우니까 네. 한번 그려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그러니까 왼쪽으로 우리가 약간 시선을 이렇게 돌려서 보면 네. 쌍점이 이제 눈이고 그다음에 그렇죠. 그
마이너스 표시를 보통 코로 쓰고. 코로도 쓰죠. 예. 네. 그리고 괄호를 웃는 입으로. 맞아요. 네,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하죠. 우는 모습은 간단해요. 그대로 쌍점, 콜론 그대로 두고 괄호만 왼쪽 괄호로 바꿔주면, 방향을 바꿔주면 우는 입이 되죠. 울상. 그러니까 입꼬리가 밑으로 처지는 그렇죠. 네, 그런 표정이 되는 거죠. 여기서 동서양의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웃는 모습은 생각해보면 입이 없습니다. 아, 그러네요. 눈만 방긋 웃고 있죠. 그런데 서양에서 쓰는 웃는 모습은 눈은 까만 점 그대로 있고 입만 웃고 있습니다. 아. 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눈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는 눈이 울잖아요. 네. 근데 서양에서 쓰는 이모티콘은 점 2개 그대로 있지만 입만 웁니다. 와. 이게 참 재밌어요. 그러네요. 네네네. 이게 또 하나 예전에 유행했던 스마일 스티커 기억나시죠? 네. 그거 생각하면 쉬워요. 네. 스마일 스티커를 생각해보면 눈은 그대로인데 입이 크게 웃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앞서 교수들이 설명했던 동양은 눈, 서양은 입을 보고 감정을 읽는다는 점과 일맥상통합니다. 오. 그래서 서양권 외국인들이 입을 가리는 마스크를 쓰는데 거부감이 있다는 추측을 하는 거죠. 아. 감정을 감추는 모습이 왠지 예의 없어 보이고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선글라스를 끼면은 어른들이 가끔 야 버릇없게 실내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저 사람은 왜 선글라스를 여기서 쓰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왜냐? 우리는 눈을 통해서 감정을 읽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하고 인사를 할 때 선글라스를 항상 벗고 인사하잖아요. 그게 좀 예의 있는 것 같죠. 네, 그런 게 예의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네. 듣고 보니까 신빙성이 아예 없는 것 같진 않아요. 굉장히 재밌는 그렇죠. 분석이네요. 저는 이 기사 보고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는 성형할 때 눈이 중요하잖아요. 쌍꺼풀 수술은 이제 수술도 아니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네. 근데 서양권은 잘 생각해 보세요. 입술이 두툼하고 큰 게 아름답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배우들 보면은 입술을 돋보이게 하는 주사도 맞고 이 내용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추측까지 해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 굉장히 재미있는 흥미로운 네. 내용이었고요. 자, 이제 월드리포트 마지막 소식 들어보죠. 네, 이번에도 마스크 관련 소식인데요. 코로나19로 마스크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잖아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만큼 사용 후 버려지는 마스크 양도 어마어마하겠죠.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우리가 지혜롭게 고민해봐야겠습니다. 프랑스 메르 프로프레라는 환경보호단체가 바다 청소를 했는데 한 사진을 찍어서 공개했습니다. 네. 쓰레기들이 찍힌 사진이었는데 마스크 같은 일회용품들이 해파리처럼 바닷속을 헤엄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올렸습니다. 네, 저도 이 기사를 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진을 보니까 만약에 해수욕을 하다가 바다에서 막 물은 맑은데 마스크가 이렇게 둥둥 떠다니면 굉장히 불쾌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일반 쓰레기가 바다에 둥둥 떠다녀도 보기 안 좋은데 마스크라고 하면 괜히 더 찝찝하죠. 이 환경단체는 새로운 오염이 등장했다면서 조치를 당장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단체는 프랑스 정부가 올해 마스크 20억 개를 주문했는데 결국은 이 마스크들이 버려질 예정이다. 앞으로 지중해에서 해파리보다 더 많은 마스크가 떠다닐지도 모른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스크가 생활 필수품이 됐고 일회용 마스크를 참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매일매일 쓰고 있는데 네. 정작 이걸 어떻게 버려야 되지? 라는 것까지는 고민이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를 오염시키다는 얘기는 워낙 많이 알려졌잖아요. 네. 유엔에 따르면 해마다 플라스틱 1,300만 톤이 바다로 흘러간다고 하는데 코로나19 탓에 마스크나 장갑 같은 일회용 위생용품 사용이 늘면서 바다로 쓰레기가 더 많이 유입되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프랑스의 예를 들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런 일회용품 사용과 관련된 환경 문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홍콩에 있는 오션 아시아라는 환경단체에서도 한 무인도 100m 해변에서 일회용 마스크 70개가 발견됐다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있는 노력은 바닥에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서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겁니다. 요즘에 사실 아무데나 버려진 마스크 종종 보잖아요. 네. 마스크를 사서 쓰는 것 못지않게 버리는 것도 신경 써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여러 번 빨아서 쓸 수 있는 천 마스크 같은 것도 네. 많이 만들어져 있고 또 만들어서 쓰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런 방법도 또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원석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